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뭐 삼성카 이야기는 뭐 아주 좀 먼 이야기고, 삼성전자 주가를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식은, 저는 첫 번째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데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는 제가 바로 앞전 영상, 토요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3나노, 그 다음에 4나노 실태, TSMC하고 함께 삼성전자 3나노, 4나노 실태를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분명히 이건 주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어떤 나름 하시는 분들이 아리까리하게 그냥 뉴스에 나온 거 대충 뭐 돈이 얼마 있으니까 뭐 한다, 그런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M&A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근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종희 부회장이 올 초만 해도 이제 사인만 남았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 이종 부회장이 계속 발목을 잡아온 해외 출장이든 여러 가지 재판하러 다니고,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 되면서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이제 거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잘 해결되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M&A를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발목을 잡았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 또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죠.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만이 본인이 했던 그런 당위성, 지금 아직까지 걸려있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도 이제 같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아니, 백만장자님,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M&A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물론 그게 때문에 어떤 바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요거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자, 지난 5월에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네트워크의 이 5G 통신 장비 공급사 선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부회장은 이를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찰리 에르겐, DC네트워크 회장이 사업차 이제 방한했을 때, 당시에 이제 수행원 없이 5시간 가량 이제 단둘이서 등산을 했어요. 그 말은 이재용 부회장도 손짓 발짓 영어 좀 잘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행원 없이 두 분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죠.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이 두 분이서 이동할 수는 없는 거고, 5시간 등산했어요. 5시간 등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CEO, 모든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CEO가 움직일 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부회장이니 사장이니 이래도, 이런 큰 몇십조가 걸린 문제는 이게 결코 이게 이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M&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움직일 때, 자기가 이동하면서 보고 또 대화 나누고 이제 결정적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의 글로벌 영업력이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저는 낼 거라고 보는데, 자, 2020년도에 한번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미국의 버라이즌하고 거의 한 8조 원 돼요. 정확하게 7조 9천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5G 장비 대형 계약 을 따낼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2021년 작년에 여러분 일본의 NTT 도코모하고 통신 장비 계약을 성사시킬 때, 요때도 여러분 일본이 얘네들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일본에 아는 인맥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얼굴 내밀면서 아이고 뭐 이거 뭐 아이고 뭐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때 참, 그리고 인도에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현지 LTE 네트워크 기지국에 삼성 장비 수주하는 것도 이 부회장하고 무케시 암바니 회장 이분하고의 그런 친분 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런 네트워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M&A 부분도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걸려 있는 게 많이 쉬운 게 이것도 쉽진 않아요. 이게 뭐 정부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왜냐, 이게 재계 인사하고만 친하게 게 아니거든요. 정관계 인사하고 다 두루두루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재계 인사하고 친하다 보면 또 이제 정관계 인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네트워크가 삼성전자 이 M&A에 결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M&A 준비는 끝났어요. 올해 지금 1,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금,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지금 한 126조, 125조 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차입금을 포함해 가지고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할 경우에 삼성전자가 현재 M&A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 한 2천억까지도 가능한 걸로, 2천억이 아니라 200조 원까지도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의 초대형 어떤 M&A를 추진할 수 있다.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상 기업들이 지금 뭐 인피니언, 뭐 독일의 인피니언 있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NXP, 뭐 여러 가지 뭐 또 순수 파운드리 업체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 뭐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그다음에 반도체 부문, 뭐 아니면 모바일 부문, TV나 뭐 가전 부문까지도 뭐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굵직한 M&A 추진이 저는 뭐 가능하다. 꼭 이제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삼성이 망설이는 동안에 경쟁사들은 지금 M&A를 통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섰죠. 미국 인텔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타워 세미컨덕터를 그때 얼마더라? 한 5조, 6조 정도 인수, 54억 달러니까 한 6조 5천억 정도 인수를 했네요. SK 하이닉스는 인텔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조만간에,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 부분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한다. 자, 그때 결정을 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요 시기를 다 같이 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